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의약품 이제 시장 분석 기관 중에서 보통 이제 이벨루에이트 파마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거만큼 이제 중요한 어떤 사이트가 이제 파마 컴퍼스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올해 2025년도 FDA 승인 프라미스한 이제 신약 후보 언급으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HLB 이제 계열사인 HLB 글로벌의 이 전환사채 전환 추가 상장 공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마 컴파스 관련되는 부분 사이트에 보면 이벨루에이트 파마와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그 바이오 의약품이나 그 케미칼이든 이제 시장 분석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외 사이트를 좀 자주 보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항상 연말 되면 그의 어떤 이제 FDA 허가 약물이라든지 향후에 몇 년 뒤에 어떤 이제 시장 예상치라든지 그 다음에 연초되면 그해의 FDA의 허가 관련해서 기대 약물들이 무엇이냐 이걸 보게 되면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FDA가 이제 작년도에는 신약으로 한 50개 정도를 이제 허가를 받았다. 그 중에서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헤드카피가 있는 가운데 밑단을 보시게 되면 아우어 비율에서 이제 이 파마 컴퍼스의 이제 비율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The New Year began with approvable Detroway. 오늘도 이제 허가받은 약물이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다이치 상큐의 데트로웨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허가가 이제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브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개의 다른 어떤 이 프라미스 뉴 드럭이잖아요. 유망한 이제 새로운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어프로벌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앞두고 이제 다가오고 있다 올해.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서치 에즈 존슨앤존슨의 이제 니코칼리맘 맘은 이것도 항체 치료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보텍스 파마슈티컬스의 수제트리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마 컴퍼스라고 하는 이제 시장 분석 기관에서 올해의 FDA 승인하는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보텍스라든지 다 빅파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산오피도 이제 빅파마죠. 그 다음에 이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도 다 빅파마인데 이런 어떤 부분과 어깨를 마주하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 이제 이 파마 컴퍼스의 비유거든. 그만큼 이제 승인의 확률을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hopefully 희망적으로도 이 breakthrough approval 그 혁신신약 관련되는 승인의 어떤 모멘텀은 그 2025년도에도 계속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율을 파마 컴퍼스 뉴스레터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언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해외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습니다. 항상 이제 HLB 그룹은 10이라든지 BW, 유중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항상 있는,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도 이제 많이 증가되었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한 3년, 4년 동안 2020년 이후로 주식수가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비해서 어떤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주식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관련되는 부분이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 공매도의 어떤 영향도 있고, 공매도 어떤 잔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식수가 이런 BW라든지 10이라든지 유중 관련되는 이슈로 시가총액이 증가되어 있는 어떤 부분, 그래서 탄력적인 어떤 부분들이 어떤 다른 바이오텍에 비해서 조금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그렇게 재료의 어떤 민감도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좀 무거워져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계열사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이라든지 BW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채권의 어떤 만기 이전까지 아니면 주가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일정 시간 이후면 항상 이제 주식 전환되는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5일에 이제 추가 상장되는 어떤 물량이 41만 주. 근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같으면 작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 41만 주가 이제 12는 이제 전환되게 되면 사채는 사라지고 채권은 사라지고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수익권이면 언제든지 매도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B가 가장 컸습니다. 상승률 대비해서 이제 갭다운 됐기 때문에 몸통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거래는 이제 연휴 전에 나왔던 거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았기 때문에 색깔로는 파랗게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에 보시게 되면 HLB 쪽은 외국인 쪽에서 165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왔고 3월 달도 지금 동결 분위기가 CME 이제 패드와치를 보게 되면 거의 한 70% 이상,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롬 파월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언제쯤 되느냐, 뭐 횟수로 보면 2번이냐 3번이냐, 작년 연말 대비해서 이 부분 좀 줄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로노이라든지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수급상으로도 이제 HLB 쪽에서는 외국인들 165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11억 정도 양매수와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열 쪽에서는 이제 연동하는 제약 같은 경우가 1.17, 장중에는 이제 26,850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넘어가면서 1월 15일에 이제 연봉 시가를 아직 넘어가지 못한, 오늘 같은 이제 CAPA 관련되는 문서를 보냈다는 걸 아침 일찍 이제 사실 뭐 블로그라든지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살짝 올라갔던 부분들을 11시 이전에 다시 한번 올리는 어떤 흐름들이 거래가 동반되지 못하면서 오후에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CAPA 문서를 보냈고, 2월 달에 이제 EIR 보고서에서 VAI 관련되는 부분들을 받는지 여부까지 이제 확인하는 어떤 분위기로 거래는 많이 안 나왔는데, 2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압도하는 이제 선반영되면서 거래량이 나와서 1월 15일에 그 연봉의 시가를 극복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다음 주에서 오늘 이제 윗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실어서 돌파를 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한 어떤 모멘텀 구간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장중에 윗꼬리가 있고 큰 거래가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뭐 초라든지 유동성이 많은 어떤 시장이었으면 충분히 강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재료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어떤 흐름으로 오늘 이제 흐름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쪽에 속하는 테라페틱스도 지금 21일 이평선에서 조금 이제 그 입격을 좀 보여주면서 그 거래도 여전히 좀 작은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어떤 모습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월 24일 금요일 나왔던 음봉의 시가 라인 11,560원도 일단 회복을 못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21일 평선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2,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2,000원대 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1월달 내내 했죠. 그러니까 테라피틱스는 리보생과 캄넬리주만 외에도 이 신경성 각막염의 유럽 임상 관련되어서 탑라인 발표를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는데 한 두세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뭐 한 3월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반영할 수 있는 결국 이제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이제 좀 작용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12,000원 위로 올라가야 또 이 부분들이 강함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어떤 구간들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16만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1월 15일에 이제 거래량 이때 한 400만 주 거래량이 나왔던 음봉의 시가가 5,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 21일평을 지지하면서 4,500원, 뭐 4,700원 구간을 간통하는 양봉을 다음 주에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고 양봉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흐름을 다음 주에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아래 설명의 링크를 참조하시고 이게 이제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